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국내 증시가 4,200도 넘었습니다. 정말 이제 막 오르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왔어요. 한 증권사에서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좀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도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증시도 좀 말씀드리고, 엔비디아 한국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주석이 이 대통령 박진영과 대화 중에 뭐 공연 제한 지시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요건 케이팝 얘기고요. 넷플릭스가 케이팝 할로윈에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LG노텍, 삼성 E&A, 현대모비스, 기아, 풍산 기업 분석하고, 요거에 뉴 패러다임, 뉴 멀티플, SK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이닉스 100만원, 삼성전자 17만원 제시했고, 폴더블폰 요것도 되게 좋았어요. 미래에셋증권의 한종훈 연구원님이 메모리가 왜 중요한지, 이제 메모리의 시대로 넘어갔대요. 좀 어려운데 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조 호황만큼 강한 코스피. 근데 중간중간 조정장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경고하는 좀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큰 시장, 내년도 전망 했고, 주말에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업 가시적 성과 날 수 있는 분야의 초점, 건자재, 이제 NH투자증권의 이은상 연구원님, 그리고 조선 위대한 길을, 위대한 길을 개척하는 해, 그리고 공시, BHI, 현대마린엔진, 유한행ing, GST, 가비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아마존이 급등하면서 좋았는데, 사실 그렇게 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야간 선물도 좀 빠졌죠. 그래서 달러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렇게 별로 내용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폭등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이 급등했고, 그리고 일단 나스닥은 한 달간 4.7% 오르면서 지금 7개월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증시는 아마존의 강력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제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에 있다. AI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 여전히 AI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6천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투자들을 하는 거죠. AI 기업 투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아마존 실적 발표지고 다른 AI 기업들도 올라서 팔란티어, 오라클, 넷플릭스는 주식 분할했고,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호재 나와가지고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좋았고요. 또 이번 주는 대형 기술 기업들한테 의미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 시총 5조 달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 4조 달러. M7의 시가총액은 현재 S&P 500 전체의 38% 차지를 할 정도로 뭐 M7의 독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구글은 AI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구글이 참 잘하긴 해요. 지금 저도 구글 제미나이도 쓰거든요. 근데 성능도 좋고 괜찮습니다. 구글은 이미 가장 위험한 법적 도전을 극복하고, 이제 여러 가지 독과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수익 창출 모델을 입증을 하고 있고, 제미나이가 6억 5천만 명,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챗GPT가 한 8억 명 넘고요. 법적 리스크, 법무부 소송에서 이제 좀 이거 해결됐고, 자본 지출 늘리고 있고,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를, 이게 850억 달러. 아마 그러니까 저 위에 6천억 달러는 저게 아마 전체 다 합쳤을 거예요, 빅테크들. 뭐 한 기업이 저렇게 많이 할 리가 없죠. 어쨌든 올해 이제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을 930억 달러로 지금 알파벳이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웨이모라든가 양자 컴퓨팅 같은 또 숨어있는 보석들도 있다. 이거는 기업 가치에 반영 안 됐다. 정말 탄탄하다. 이런 내용이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폭발하고 있죠. 하드디스크더라. 이거 저장 장치인데 정말 장기적인 저장을 할 데이터들은 여기 넣어놔야 돼요. 이것도 많이 필요한데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가 또 금요일 날 또 올랐습니다. 11%. 그 내년까지 주문 확보. 그러니까 솔드아웃이에요. 그냥 매진. 하이닉스도 매진, 삼성도 매진. 메모리가 그냥 매진답니다. 그냥 가면 없어요, 물건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내가 사고 싶어서 꼭 이거 사야만 일이 되는데 매진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비싸게라도 사야 됩니다. 예. 아니면 주문 빨리 넣어야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울 정도죠. 근데 이건 언젠간 끝나지만 그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 AI 관련 인프라 지출은 3조에서 4조 달러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어집니다. 예. 자, 연준 위원들은 근데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는 금리 내려야 된다. 고용이 걱정된다. 이분은 이제 B컷. 예, 그러니까 비둘기 중에 비둘기고요. 로건 댈러스 연은총리 내년에 투표권이 있는데 금리 인하 신중해야 된다. 물가 안정화된 거 아니다. 했고 해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 내년에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발언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리 동결했으면 더 좋았겠을 텐데 금리 올린 게 아쉽다. 그러니까 10월에도 금리 올리면 안 됐어. 인하하면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물가 높다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윌러 이사는 좀 적극적인 트럼프파고 매파들은 금리 인하하는 거 멈춰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어서 12월 금리 인하는 좀 오리무중으로 좀 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좋았고 엔비디아 조금 빠졌고요. 아마존이 폭등,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 수요 힘입어 4%, 넷플릭스 분할, 레딧도 이제 3분기 매출이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냥 뭐 아마존과 애플이 이끈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엔비디아가 한국에 온 이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만든 게 있거든요. 예, 톤 투게더에 예, 저희가 이렇게 보이시죠? 글씨 예, 만들었습니다. 카드 뉴스로 아예 그냥 저희 디자이너가 아주 잘 만들어 줬는데 요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글씨는 아마 크게 잘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엔비디아는 GPU를 한국에 먼저 줄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예요. 얼마 전이었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가지 다 갖고 있다 강조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제조, AI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제조 역량을 잘 결합하면 로보틱스 활용 기회가 많아지고, 이게 피지컬 AI 차세대 모델인데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 젠슨 황은 한국을 AI 인프라의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을 했어요. 반도체 제조업, 통신, 게임, AI 스타트업 등 탄탄한 밸류체인을, 그러니까 제조 강국이에요. 여기에 AI 인프라를 딱 구축시키면 정말 성장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 26만 장 우리가 받아요. 세계 3위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 저렇게 26만 장 주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고객이 엄청 많거든요. 서로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 GPU 26만 장 받는 순간 우리는 최첨단 오븐을 갖게 돼요.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오븐을 26만 개 갖고 피자를 이제 막 찍어낼 겁니다. 예, 아주 맛있는 피자를. 미국은 2천만 장, 중국이 그 다음, 우리가 3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6만 장이 엄청난 규모예요.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은 확보된 GPU로 AI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 이런데 모빌리티, 공장, 건설, 조선, 문화 등, 그러니까 AI GPU를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게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 거예요. 저걸 기반으로 해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은 14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5만 장, 한국이 지금 현재 3만 장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5만 장 더, 삼성전자 5만 장, SK그룹 5만 장, 현대차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 그리고 유튜브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저 이거 봤는데, 엔비디아 유튜브 채널에 한국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또 요약을 해봤어요. 뭐냐면, 한국은, 이거 좀 약간 레트로 감성 나죠? 이게 글씨체가. 예. 그래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자, 한국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는 과거형 칭호를 넘어 AI 혁명이라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철강과 반도체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 GPU를 심은 AI 팩토리를 통해 새로운 산업 시대로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긴 하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폐허에서 정말 뭐 자동차, 조선, 뭐 철강, 이제 반도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첨단 산업까지 다 발전시켰고,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저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게임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엄청난 전 세계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이 발상지죠. 게임은 미국 건데 한국의 PC방에서 뭐 정말
예, 엄청난 히트를 지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GPU는 그래픽 카드는 원래 게임용이에요. 그래서 지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성장하는데 밑거름 준 거예요. 엔비디아 옛날에 막 진짜 적자로 허덕이고요. 회사 망할 뻔도 했어요, 실제.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90년대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도와준 거죠, 이 PC방에서. 예. 여기 엔비디아 지포스 지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긴 합니다. e스포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뭐 K컬처.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면 국뽕이 차오르지만 이게 국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캐대형까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K컬처의 성공은 한국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대요. 거기에 제조업.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어우러져서 완성품을 만드는 능력까지. 이 세 개를 갖춘 나라는 전 세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젠슨하이 극찬을 한 거죠. 그래서 AI 팩토리는 이제 AI가 모든 걸 컨트롤해주는 팩토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이 되면 엄청난 성장한다는 얘기죠. 철강, 반도체, AI 팩토리, 자동차 선박, PC방, 요거를 이제 GPU 활용했던, 옛날에 그게 이제 AI 엔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이 AI 혁명의 선두에 서 있다. 디지털 트윈,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 회사의 기업들이 정답 아닌가, 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이해진, SK 채태원, 엔비디아 젠슨왕,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그룹의 정의성 회장까지.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어서 이게 넷플릭스 얘기 또 해드릴게요. 엔터를 우리가 그냥 일시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저희가 일부 좀 참고하고 저희만의 좀 생각도 좀 담아보고, 또 일부 한 유명한 블로거분의 멘트도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국 아이들인데 옷이 캐대언 옷이죠. 거기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옷을 진짜로 입고 있어요. 할로윈에 저러고 논대요, 지금. 놀았대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 주인공 의상을 구하려던 부모들은 예상치 못한 대란을 겪었대요. 온라인 쇼핑몰은 품절 사태. 아니, 이게 굿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좀 만들어 달라, 나 할로윈에 입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수작업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대박 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실제. 누구도. 뭐 진짜 이게 뭐 그냥 애니메이션이지 뭐 이게 얼마나 대박 나겠냐, 처음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대 기업도 예측하지 못한 틈새 시장의 반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 영화가 틈새 히트작이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스튜디오의 댄린 총괄은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주로 애니메이션 팬과 K-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 틈새 히트작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넷플릭스가 소니와 체결한 대규모 스트리밍 계약의 일부였지만 부수적인 작품이었다. 근데 뭐 여러분 결과 아시죠? 역대 최고의 작품이 됐습니다. 3억 뷰, 오징어 게임도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런 성공에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책임자는 영화 개봉 1년 전부터 박람회에 작품을 제안했는데 의류 업체들이 안 받아줬나 봐요. 아마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겠죠. 어쨌든 그 누구도 이 정도 예상을. 근데 이거 예상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의상 쟁탈죠. 이거 아이들이 막 만들어 달래는데 물건은 없고, 그 직접 요게 주인공 루미 상징인 노란 재킷 한 벌 가격이 89.95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넘죠. 거기에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한 스피릿 할로윈 매장은 이제 매장에 물건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스타일은 이것도 인기 많은데 오징어 게임 이런 데도요 상품이 많았대요. 할로윈 의상이. 데몬 헌터스 코너는 없대요. 그냥 물량이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텅텅텅. 그냥 당일 모두 팔렸대요. 그리고 한 딸이 그 칼을 휘두르는 래퍼 조이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사이즈가 잘못 배송돼서 간신히 이제 다른 데서 의상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상인가 봐요. 조이의 콘서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예 부모들이 직접 만든대요, 그냥. 그리고 스트리밍 세대와 제조업 속도의 차이. 이 대란의 근본 이유는 스트리밍 시대가 만드는 속도의 불일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콘텐츠가 하루 만에 전 세계로 다 퍼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루 만에 그냥 전 세계가 다 봐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제조업은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 AI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공급망에 충격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처럼 또 정교한 제작이 필요하니까 생산 능력 확보하는데 2년 걸린대요. 예, 마침내 병 속에 번개를 가둬도 그 효과를 활용하지 못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다. 예, 번개를 가뒀지만 효과를 활용할 수가 없었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직접 만들었다. 팬들이 핸드메이드 한 거죠. 이렇게 직접 만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칼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K-pop 데모노토스에서 우리가 뭘 느꼈냐? 이제 라이선싱, 이 굿즈, IP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IP, 예, K-팝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굿즈, 패션, 생활상품으로 연계가 확대되고 제2의 데모노토스가 안 나오겠어요? 예, 그땐 준비를 해서 또 새로운 목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 블로거분이 미국 할로윈의 주류는 디즈니 공주, 유령, 호박 등이었습니다. 서구식 문화의 아이콘인데 이제 미국 아이들은 한국의 K-팝 아이돌의 악마를 물리치는 캐릭터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가 미국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놀라운 현상이다. K-팝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서구 문화와 생활 전반에 확장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디즈니가 100년간 쌓아올린 성은 단순히 영화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 미키마우스 런치박스 메고 학교 가고 해 미국 아이들이 겨울왕국 침대 시트에서 자고 생일 파티에서 엘사 케이크를 먹었잖아요. 그게 문화거든요. 캐디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소반부라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분이 이제 적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통찰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나요. 홍콩 르와느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진짜 뭐 주윤발 뭐 언제적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홍콩 문화를 좀 동경했죠. 야, 그 르와느 멋있다 막. 파리와 뉴욕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서 야 진짜 파리 뉴욕 가고 싶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한국에 서울로 오고 싶어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가 실제 되고 있어요. 문화인.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도 되게 드문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까지 설명해 드렸고, 자, 시주석이 이 대통령 박진영과 이제 대화 중에 공연 제안, 이렇게 실제 만났다고 합니다. 예, 만찬에서. 그래서 그 왕이 외교부장 불러가지고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게 진짜로 해제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은 없대요.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한령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중국에서 드라마 수출이 실제 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좀 굉장히 대형 그룹이 중국에 단독 콘서트를 해야 돼요. 큰 데에서. 그러면 한한령 해제된 거예요. 그냥. 아, 해제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BS가 중국의 CCTV 이쪽하고 미디어 교류 협력도 한대요. 뭔가 분위기 바뀌고 있다. 그래서 NH의 이화정 연구원님이 한중 간 문화교류 분위기 개선된다. 이 교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호재고 그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연을 재개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수 경제가 좋아져요. 소비 진짜. 이게 한번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런 이제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이런데 만약에 아직 뭐 중국에선 콘서트를 못했지만 일부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몇 번 가서 중국에 콘서트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수에서 소비가 느는 게 확실히 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BTS가 가서 콘서트 하면 진짜 난리가 나겠죠. 빅뱅이나.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내수 좋아지고 K-팝은 정말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차별 판매율이 되게 높고요. 충성 팬덤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래서 중국 내 K-팝 아티스트 이벤트에 대한 높은 수요도 이미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높다. 근데 아직 공식 해제는 아닙니다. 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먼저 기업부터. 오늘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보고서가 많아가지고 보고서 많고 이슈도 많고 뭐 참 1시간 안에 하는 건 참 이게 무리인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 노무라입니다. 84만원. D램랜드 범용 제품에 대한 극도로 강력한 수요. 뭐 우리 사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성장률 전망치를 57과 65로 올렸고 이전 전망보다 좋고요. 영업이익률이 슈퍼사이클 정점 수준. D램이 60에 70%. 영업이익률이 미친 이익률이죠. 주문형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증가까지 겹쳐서 HBM도 좋다. 그래서 평균 내년에 HBM 좀 약간 꺾인다는 얘기가 한참 7월인가 8월에 많았어요. 그때 그 주가 부진했거든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다 전망이 바뀌고 있어요. 내년에도 좋고 HBM 수익성은 무려 61%. 삼성이 진입해도 작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 정도 성장해. 이제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니까 경쟁이 그렇게 심할 걸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은 많지 않아요. 슈퍼사이클은 내년에도 27년까지 지속된다. 전례 없는 매출 수준. 그래서 빠른 증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리드 타임, 이제 만들어진 시간이 워낙 기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공급 확장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이닉스 주가 뭐 오늘도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익 대비하면 싼 건 맞아요. 이익 대비하면 싸지만 참 뭐 저걸 중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의 참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LG이노텍도 지금 평가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도 괜찮았고요. 내년엔 더 좋아진다고 하면 PBR 1배밖에 미만이고 카메라 모듈 판가 하락에도 이익률이 이제 올라왔고 악재들 고객사 출하량 정체 애플 시장 점유율 하락 투자비 증가 액추에이터 사업 정리 플립칩 BGA 공급감 이거 다 악재인데 끝 다 반영됐다. 내년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판가 올라가고 가변 조리개가 들어가나 봐요. 애플 아이폰에 폴더블 폰 나오고 내년엔 좋다. 비용은 줄고 IM증권의 고혜영 연구원님도 아직 PBR 1배 미만이다. 싸다. 아이폰 17 지금 잘 팔리죠. 전작 대비 21% 성장. 수익성은 25년 저점으로 개선된다. 그 다음 로봇은 실적에는 큰 영향 안 주지만 스토리 만드는 데 좋죠. 여기에 카메라를 아마 납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 지났습니다. 삼성 E&A는 주가 발목을 잡은 게 중동에서 수주를 못했어요. 중국에 다 뺏겨버렸어요. 인도나.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당장은 채워줄 수주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이상을 채워넣었다. 또 내년에 신규 수주 기대 프로젝트들도 있대요. 사우디 가스, 카타르 화학, 여기에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가스 프로젝트. 연말까지 수주 결과만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수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세라 연구원님은 화공과 비항공 매출 총이익률이 각각 14.5, 17.8로 우수한 원가율을 기록을 했고 같은 날 이거 공시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와바시 이제 블루 암모니아예요. 그러니까 탄소 포집하는 암모니아 설비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거 수주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개치 결합돼 있고 인도네시아에 저번 8월에 LNG 플랜트 그것도 수주를 따낸 걸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개선 중이고 LNG 암모니아 등 새로운 공사 수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또 특히 삼성그룹이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주가는 빠져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현대모비스는 왜 빠졌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물론 실적 때문에 빠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실적 이게 김준서 연구원님은 조금 그렇게 이거 읽어보니까 그렇게 썩 좋게는 쓰지 않으셨어요. 영업이익 기대치 하에 있고 관세 비용인데 AS 사업부잖아요. 요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즉각적인 비용 분담이 회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좀 약할 것 같다. 이런 얘기시고 하나의 김성래 연구원님은 관세 영향 오히려 3분기가 피크다. 그 4분기에 모듈하고 핵심 부품 흑자 전환할 것 같고 내년에 이익 개선하고 자사주소가 관세 인하 좋아진다. 오히려 목표가를 올려버렸어요.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은 관세 부담 충분히 전가 가능하다. 핵심 부품 흑자가 지연됐지만 방향성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틀라스, 요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모비스가 이 제조 원가의 70%를 담당해요. 로봇 회사가 된 거 아닌가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할 것 같고. 이런 회사의 핵심 부품 만드는데 왜 스토리텔링이 이게 반영이 안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액추에이터는 로봇 원가의 70% 차지하는 거죠. 요 사업을 한다고 저번에 발표했잖아요. 요거를 뭐 사면이 대신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외주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좀 기대에 미달했지만 관세 영향은 이제 끝나가고 그죠? 픽아웃 쳤고 로봇 사업 젠슨한 방언의 당연히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급락은 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아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 추정치는 올렸고 그리고 현대기아 다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9% 그러니까 HMG 글로벌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데 이 HMG 글로벌의 지분을 29%를 예, 요 기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유는 하지 않지만 HMG 글로벌을 통해서 간접 소유하는 거죠. 포티투다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여기 지분도 갖고 있고 스마트카 상용화 28년 출시하고요. 현금 만초 14조, 배당 수익률 5.4. 뭐 기아도 이번에 좀 실적 때문에 빠진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실적 쇼크에도 이익 전망치 올립니다. 이번에 실적은 근본적인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송선재 연구원님은 그 기말 환율 상승도 있었지만 신차가 좀 많았대요. 신차가 출시되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현재 주가 PER 5배, 여전히 싸다. 역시 기회가 될 것 같고 풍산은 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고 미국 법인이 이제 관세 정책 오히려 수혜받을 줄 알았는데 적자를 내버렸대요. 어닝 쇼크. 그러니까 동 가격은 급등해서 이걸 구매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동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최근에 또 미국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손실 또 생기고 예, 동으로 만든 제품은 관세가 더 부과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제품은 관세 부담 있고 이 원료는 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동가격 급락, 재고 평가선. 그래서 좀 요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근데 저는 핵심은 물론 동도 중요한데 방산이라고 보거든요. 방산의 가치는 여전히 우상할 걸로 보기 때문에 포탄은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값도 결국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용현 연구원님은 신동 부분, 그러니까 구리 부분 수요는 좀 부진할 것 같다. 소구경탄은 이제 좀 작은 총알이죠. 판매량 부진하다. 다만 155mm 탄약 공장, 이게 120mm 탄약 공장, 이게 K2 전차, K9 자주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빠졌냐면 풍산이 실적 발표할 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4분기를. 그러니까 완전 실망해서 던져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기회 같아요. 주가는 더 싸졌고 방산 모멘텀은 바뀐 게 없어요. 네. 방산은 여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오늘 최고 이슈가 된 그 보고서입니다. 자, 한동희 연구원님이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랑 지금 다르다. 역사적으로 메모리 기업의 가치는 PBR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변동성이 극심해서 변화무쌍한 이익보다는 안정적인, 이게 뭐냐면 메모리는 PBR에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흑 잡았다 적 잡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PER 계산이 어려워요. 어떨 땐 흑자,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하이닉스가 3년 전에 10조 까먹을 뻔했다니까요. 정말 그때는 위험했죠. 그래서 그리고 특징은 먼저 증설한 다음 후수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고객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수요가 좋으면 대박이 나는데 수요 예측이 안 되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 수요 예측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이건 수요 예측이 빛나고 수요가 없으면 증설해서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값은 그냥 대폭 나가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맨날 피크아웃. 지금 돈 잘 벌면 팔아라. 하이닉스는 돈 잘 벌 때 팔아야 되고 망한다 싶은데 사야 된다. 요 논리가 통했던 거예요, 그동안. 네. 이번에도 그래서 올해 그 여름 정도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김선우 연구원님이 그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메리츠 한번 소개해드렸죠. 몇 분이 계셨죠. 이 사이클은 그거 아니다. 과거랑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소수였지만 정확히 맞춰주셨고 그 의견대로 갔고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PER로 계산해야 된대요. TSMC는 PER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는 선증설, 후수주, 거시경제 연동되고 평가지표, 순자산, 그러니까 시크리컬, PBR로. 근데 만약에 이걸 PER로 계산하잖아요. 선수주 받고요. 후 증설해요. 먼저 주문을 받은 다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좀 둔감하고 주가 그리고 고객은 넘치죠. PER로 계산하면 빅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빅테크. 예. PER로 적용을 하면요. 이익 기반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밸류가 확 올라갑니다. 그냥.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선수주 후증설. TSMC가 그걸 보여줬고 내년에 아마 TSMC보다 더 많은 돈 벌 거라고 아까 노무라인가요? 노무라에서 보고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PBR.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이제 밸류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미 PBR로 밸류 다 뚫고 날아가 버렸죠. 그 뚫었다는 거는 기존 잣대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기반으로 하자. 이익 기반으로 하면요, 지금도 싸요. 예. 내년에 100억, 지금 내년에 100조 본대요. 100조. 100조면 상상해 가세요. 지금 PER 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배, 7배? 예, 6, 7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기반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지금 주가도 싼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결국 반도체는 사이클은 맞거든요. 예, 그걸 피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또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저는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은 지금과 고민할 단계 아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반도체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게 이게 중간에 팔잖아요. 못 삽니다. 못 산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안 되고 사이클을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예. 사이클을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예. 그러다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큰 조정 나오면 그때 추가로 이제 사거나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뭐 쫓아갈 수는 없고요, 당연히. 예. 어쨌든 지금은 과거랑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PER도 올라가고, 예. 시장은 현재 이익 성장이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메모리 업종의 평가가 이제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왜 PER로 해야 되냐?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 바뀌었어요. 수요는 인프라 투자가 엄청 늘죠. 스케일업. 예. GPU를 막 쌓아서, 그 다음에 GPU를 옆으로 확장하고, 예. 이 과정에서 HBM 수요만 좋은 게 아니라 서버 디램, GDDR7, 소캠 우리 공부해봤죠. 맞춤형 HBM, ESSD, 낸드 전반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얘기한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망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요게 각종 HBM부터 소캠, 뭐 요게 ESSD 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고 공급은 안 돼요. 그리고 선수주 후증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요. 이게 디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량을 2, 3년치를 달래요. 예, 안정적이죠. 그럼 사이클을 안 타요. 당분간. 그럼 그거에 맞춰 증설하면 돼. TSMC 모델로 간다는 거예요. 피크아웃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이건.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역사적 내용은 아시겠죠?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하이닉스 HBM 리더십 기반으로 압도적 성장, 목표 주가 100만 원, 삼성전자 다소 늦었지만 일반 메모리까지 폭발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17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애플 폴더블 폰 내년에 나오지 않는다는 루머가 있었대요. 최근에. 좀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루머가 있었나 봐요. 요새 어쩐지 덕산 네오록스 파이nem텍 막 빠지더라고요. 미즈호 증권이 발간한 보고서, 저는 이제 미즈호 증권 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 출시인데,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한번 확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을 해봤나요, 공급망에? 그랬더니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대로 아직은 변동이 없대요. 다만 아이패드 있죠. 패드는 조금 연기될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건 어차피 28년이거든요. 28년, 29년이 아직 좀 먼 얘기고, 내년에 아이폰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한 달 미뤄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한두 달 미뤄지는 거야 큰 문제 될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1년 미뤄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만 알아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파이nem텍 BH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덕산 네오록스는 가장 핵심이죠. OLED 아이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블랙 PDN. 예, 요게 이제 얇게 만들어주고 저전력으로 가게 해주는 소재, 필수 소재고 독점입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네, 고고고.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 커지잖아요. 네, 폴더블 폰은 아이폰이 2천만 대면 이게 2.5배 정도 되거든요. 5천만 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네, 블랙 PDL이. 파이넴텍은 힌지죠. 내부 힌지. 그거 공급하는 회사고, BH는 이제 FPCB 거기 들어가는. 둘 다 면적이 확대되고, 또 파이넴텍은 내장인지 모듈, 커버 글라스, 내구성 강화, 기술 선행이 확보됐고, 최근에 설비 투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이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긴데,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무 용어.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그 안드레이 카팟이라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기술적 토대가 큰 사람이고, 오픈AI 창립 멤버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연산의 시대는 가고, 예, 뭐 연산군 아닙니다. 연산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메모리한테 왕자를 넘겨줘야 된다. 메모리한테 왕자를 넘겨줘야 된대요. 연산 메모리만. 그러니까 연산하는 그 GPU 말고요. 메모리한테 왕위를 넘겨주래요. 너무 중요하대요, 메모리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했던 게 2015년에 일반 인공지능 있죠. 정말 이제 인간과 똑같아지는. 이게 20년 이상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10년 지났죠. 아직도 그건 그대로. 2035년엔 그게 될 것 같고, 현 세대 거대 언어 모델은 이제 디지털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메모리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너무 많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하다가 이게 다음 대화 새로운 채팅하면 얘가 그전 대화를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엄청나게 암기를 하는데 초기 상태. 우리 인간은 방금 들은 대화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데 장기 저장 장치에 놓아요. 그걸 해마라고 해요. 해마라고 하더라고요. 놓아놓고, 물론 거의 까먹죠. 중요하지 않은 건 다 까먹는데, 희미하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기억나는 경우 있죠. 이거 한 번씩 근데 AI는 안 그런데요. 세션이 끝나면, 물론 이제 그 세션 안에서는 기억을 하지만, 그게 끝나고 다른 새로운 채팅창 열면 다 까먹어요.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저장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암기를 잘하죠. 그 대화할 동안은. 정말 암기력이 좋아요. 네, 학습을 많이 하니까. 대신에 너무 암기력이 좋으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린대요. 암기만 하다. 우리 인간은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어떤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큰 틀을 그리거든요. 근데 AI는 그걸 못해요. 나무는 그리는데 숲을 못 그려요. 그게 인간의 뇌와 다른 점이래요. 세 번째는 쓰레기 더미 속 바늘 찾기. 너무 정보가 많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저품질의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대요. 거기서 아주 좋은 정보를 캐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델이 엄청 커야 돼요. 예, 이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내용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지금 AI 하드웨어 패러다임을 연산, GPU 중심에서 기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실시간으로 해법하는 응답은 거의 즉각적이어야 되고, 초거대형. 이 디지털 기억 상실증을 해결하려면 모든 과거 기록을요, 이게 채팅 끝났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저장해 놔야 된대요, 그냥. 예, 그냥 다. 웬만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써야 돼요.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HBM은 엄청 비싸죠. SSD는 좀 싸요. 이것만으로 안 돼요. SSD는 또 느려요. HBM은 너무 빨라요. 이 중간에 D램이 들어가야 된대요. 세 가지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HBM, D램, 낸드 세 개 다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게 왜 세 개가 다 필요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HBM은 뭐 초저지 연성, 끊김없는 대화. D램은 이제 비용 효율적 속도와 유연성. 이 둘을 연결해줘요. 낸드와 이 HBM은. 그 다음에 낸드는 뭐 하는 거냐면 SSD는 그냥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예, 앨범 같은 거예요. 우리.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추세임을 증명하는 이건 보호소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제는 메모리가 중요해졌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삼성자이닉스가 이 거대한 상승 행진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주식을 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단기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너무 올라서 뭐 여기서 10% 빠져도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뭐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오를지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큰 틀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서재가 있죠. 자,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해요. 여기 노트북에 보이시죠? 이분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걸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건 HBM이에요. 엄청 빠른 속도로. 그게 HBM. 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애플 아이맥 맞나요? 예. 요거 맥북이고 그 다음 D램은 뭐냐? 여기. 그러니까 이분한테 대답을 하기 위한 빨리 좀 찾을 수 있는 그 자료들 있죠. 네, 밑에 보시면 여기 책상 위에 좀 널브러져 있는 이 자료 보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고객한테 답변해주고 HBM에 연결해주는 거죠. 그럼 이 뒤에는 책들은 뭘까요? 이게 SSD예요. 방대한 저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옛날 근데 이거는 느리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당장 이분한테 대답을 해주려면 여기서 책이나 자료를 꺼내와요. 이게 이제 D램입니다. D램이고 여기서 빨리 요거를 HBM, 이 노트북에 연결해 주는 거. 그게 D램의 역할이고 그 다음 HBM은 이제 노트북에서 내가 탁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분한테 넘겨주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만 있었죠? 그냥 HBM만. 요것만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이 세 개가 다 필요하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왜 그러면 AI 시대의 메모리가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명확해질 건 좀 어렵지만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해한 바를 요 보고서 보고 마무리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도 좀 긴데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황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 될 거 공시랑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조왕만큼 강한 코스피 연말에도 강세장 이어질까? 자, 이그전이죠.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최근 상승장은 3조왕과 견주고 있는데 코스피로 환산하면 3, 4년 후 19,000포인트에 도달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3조 호황과 1986년, 89년 상승장을 그대로 대입하면요 19,000포인트 간대요. 그냥 이 19,000포인트면 전 재산 다 빼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그렇단 얘기지. 여러분들 이거 19,000 가니까 이제 나는 다 팔아야지. 다른 재산 팔아서 주식에 몰빵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강한 상승장도 10% 내외 조정이 나온대요. 더 많았대요. 1년에 2번꼴로 이렇게 급락장 온답니다. 3조 후반기 때 1년에 2번씩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10% 빠진 적, 17%, 13%, 11%, 9%, 10%, 심지어 15% 빠진 적도 있어요. 중간중간 급락해요. 영원히 오르는 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또 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26년 주식 전망 전반적으로 쓴 건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3조 호황, 한국진,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죠. 올해 행복의 폭발적인 상승이 우리나라는 횡보하다가 단기간에 3, 4년 폭등이에요. 그게 2번 있었죠. 예, 이때. 3조 호황, 2003년, 2007년. 2004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때 4배 올랐고 20년 만에 지금 상승장 이렇게 왔습니다. 강세장의 핵심 트레이더는 달러 약세 기대가 있어야 돼요. 달러가 약하다는 기대.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달러가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환율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하진 않아요. 예. 근데 아직은 약달러까지는 아니죠. 엄청 심하게. 근데 약세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엄청난 강세장이 나온대. 예.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고. 근데 어쨌든 달러가 약세는 원화 강세를 유발해서 우리나라한테 악재잖아요. 근데 밸류를 끌어올려 버려요.
그래서 2004년, 2007년에는 브릭스 시대에 지수가 4배 갈 때 코스피가 급등은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되게 애매해요. 이상하죠. 이익은 감소하는데 주가가 올라요.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브릭스 시대 우리가 또 조선주나 막 이런 게 엄청 올라갔거든요. 중국 투자하면서. 예. 근데 86년, 89년도는 저유가, 이익률이 올라가면 유가까지 떨어지니까 저 때는 유가 올라가던 시기인데 달러 약세랑 유가 약세는 정말 희귀한 조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이때 그냥 이익까지 폭발, 8배. 지금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40년 만에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예. 달러 약세, 유가 약세, 이미 금리 낮고. 유가는 저도 당연히 낮을 걸로 봐요.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달러가 진짜 약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코스피 5000포인트로 가는 길은 기업이익과 밸류에이션. 근데 분명한 건요,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현대차 보세요. 이익을 그렇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걸 증명하죠. 아무리 이익 내도 안 가요, 주가가. 근데 지금 날라가 버렸죠. 왜 그러죠? 젠스낭 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자극시킨 거죠. 내러티브를, 스토리를. 야, 젠스낭과 뭔가 할 것 같다. 아직 뭔가 그건 아닌데 상상을 하는 거죠. 폭발합니다. 하루에 10%. 진짜 밸류에이션. 그래서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물론 돈 잘 벌면서 스토리가 붙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익도 좋을 것 같아요. AI 때문에 또 기업들이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문해야 돼, 빨리.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진다. 거기다 정부가 자본시장 정상화, 부동산보다는 주식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죠. 네. 그리고 짝수에는 근데 좀 부진하니까 좀 경계는 해야 되겠죠. 내년엔 변동수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긴축 우려도 좀 있고, 내년 하반기는 좀 물가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안 오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내년 하반기에 물가 보면서 좀 한번 우리가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긴장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강세장 속에서도 이렇게 10% 조정은 항상 있었고, 또 140년간의 버블 정세 역사를 보면 주도주가 계속 끝까지 주도주래요. 그러니까 이번 장 주도주 뭐예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끝까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AI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이게 미국 S&P 500은 그 버블 터질 때 먼저 꺾였고요. 나스닥은 훨씬 많이 오르고 꺾였어요. 주도주가 금리 이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 물가 때문에 올렸을 때 나스닥은 더 2배 올랐어요. 근데 S&P는 못 가요. 주도주가 얼마나 더 주도주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막 주가가 막 이제 흔들리고 막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순위 뭐다? 반도체죠.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 중에 1순위는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런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만 주도주 내에서도 뭐 차별안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이익에 받쳐주는, 그런 게 훨씬 오래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이 확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반도체, AI, 하드웨어, 원전, 신재생, ESS 포함,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고요. 테마 2는 이제 탈세계화 국가주도 사업, 방산, 우주, 조선, 그 다음에 저평가 가치주, 보험, 증권, 유틸리티, 지주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3가지 섹터로 해주셨던 것 같고, 다음 배터리나 IT 하드웨어는 완전 소외주였다가 최근에 올라가는데 주도주가 되긴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스피 5천 목표로 제시하셨고, 구조적 변화 놓치지 말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전략으로는 로봇이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 피지컬 AI. AI 대전환을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초혁신 경제를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 지원으로 하겠다. 코스닥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코스피에 비해서 부진하지만 코스닥도 이게 돈들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국 한번 순환할 걸로 보고, 특히 정부가 이런 벤처 쪽을 되게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핵심 중에 하나는 로봇이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로봇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왕도 로봇에 지금 꽂혀 있죠. 다음 먹거리로 로봇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칩 있죠.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에이펙 이제 끝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로봇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 제슨토르라고 있어요. 그거 머리에
들어가는 AP 칩이 있거든요. 그거 삼성이 만든대요. 파운드리로. 놀라운 일이죠. 삼성이 엔비디아 칩까지 이제 만들어줍니다. 로봇 칩. 자, 그런데 개인 투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시작되면 개인들이 사면 주가가 꼭 빠진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개인들이 사면 꼭지치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팬데믹 때. 근데 보시면 개인들 살 때 팬데믹은 그냥 거의 똑같이 가지 않았나요? 개인들하고. 그죠? 이게 노란색이니까. 네, 여기서 더 사다가 좀 더 힘들어졌지만 어쨌든 거의 지수가 그대로 갔습니다. 개인과. 근데 이번에는 개인이 엄청 팔았어요. 그럼 개인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아니라 더 갈 수 있어요. 더 날아갈 겁니다. 개인이 사면. 조심은 해야 되는데 개인이 샀다고 꼭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개인들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대기 자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들이 주식 산다고 꼭 고점은 아니다. 개인들이 매수 중단에서 무너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꼭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기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정말 이거 무서운 거죠. 위가 더 열려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그게 좀 일부 보였어요. 오늘 개인들 많이 샀잖아요. 지수 급등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제 경계를 할 시점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또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증권사 보고서는 나머지는 내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시간 때문에 일단 공신 좀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오늘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 BHI가 LNG 복합화력발전소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는 HRSG 배열 회수 보일러. 요게 LNG 발전할 때 폐열 나오는데 그걸 회수해 가지고 한 번 더 발전을 하게 만드는 보일러예요.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그거 엄청 수주 많이 했죠. LNG 발전소의 핵심이고 작년부터 수주 많이 했고 세계 1위 기업이죠. 현대마린엔진은 HJ중공업에 선박 엔진 공급 계약 맺었고 유한양의 레이저 tin입조 폐암 치료제 요거 마일스톤 기술 여기 중국에 상업화 개시가 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미국에서 1등인 타그리스보다 아직은 좀 미진해요. 속도가.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충분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일본과 지금 중국에도 진출해 있고 여러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다만 속도가 좀 느리다. 미국에서 매출 성장 속도가. 그리고 타그리스보다 좀 더 높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참 워낙 타그리스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 좋아질 것 같고 GST는 석종욱 대표가 6,000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반도체 공정용 보조 장비 스크러버가 핵심이에요. 비중 61 칠러 온도 조절. 그래서 테슬라로부터 이제 AI6 칩 받았죠. 삼성전자가 이 공장에 테일러 공장에 GST와 유니셈이 스크러버 장비 아마 공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러버 이렇게 생겼대요. 플라즈마 스크러버. 열을 그러니까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아마 열이 아니고 뭐더라? 열일 거예요, 열. 전기. 아마 전기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탄소 배출이 없어요. 유해가스가 유입되면 플라즈마로 가스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깨끗해요.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가비아는 미리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또 샀어요. 여기 그냥 계속 지분 투자합니다. 일반 투자로 바꿨어요. 취득사유도. 단순 투자가 아니라. 약간 이제 간섭하겠다는 거죠. 지분율은 23%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시장 좀 마무리를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뭐 아까 왜 올랐는지는 아시겠죠? 10% 폭발해버렸고 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랐고 SK스퀘어, 현대일렉트릭, 기아랑 모비스는 좀 실적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요. 뭐 모비스도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 좀 빠져버렸습니다. 한전 좋았고 현대로템, 효성중공업, HD현대, 두산,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정말 화끈했습니다. 항공우주, APR 오늘 화장품에 역시 오늘 시총 10조 간 것 같아요. SK바이오팜도 요새 분위기 아주 좋고요. 현대건설은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실적 이번에 잘 나왔는데 일회성이고 그렇지만 현대건설은 실적 안 좋을 걸로 다 이미 예고는 했는데 당분간은 좀 실적에 크게 기대할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전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빠졌고 LS는 오늘 급등했고요. LG CNS도 오랜만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오늘 로봇주의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예, 클로버, 레인보우, 예, 통신장비, 예, 그냥 로봇주의 날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일부 반도체 좀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JYP, 예, 엔터주도 좀 올라왔고, 예, 반면에 오늘 뭐 테스는 요새 좀 안 좋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니 호재 나왔는데 빠지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에 오늘 소부장은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결국 대형주 가면 소부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부장 이번에 좀 주가들 많이 흔들리면 저는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에 조선기자재처럼. 그리고 이제 뭐 완전 로봇주의 날이고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는 네, 오늘 역시 로봇주. 두산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지만 오늘 날아가 버렸습니다. LS 일렉트릭, 하이닉스, 오토에버, 일진정, 전선, 변압기, 태양광도 오늘 하나수로 좀 오랜만에 올랐어요. 오늘 아마 아까 OCI 홀딩스도 엄청 태양광 오늘 다 좋더라고요. 네. 반면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기아, 한미반도체, LG화학은 조금 빠졌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 8천억 팔았고 개인이 많이 샀죠. 근데 주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약간 개인이 많이 사면요 주가 더 오를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경계감은 가져야 되겠죠. 외국인 좀 팔곤 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이제 진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섹터로는 오늘 유리기판, JNTC라든가 유리기판 좋았고, 전선주, 뭐 데이터 센터에 전선 많이 필요하죠. 로봇주, 젠슨항 효과겠죠. 반도체 대표주, 뭐 하이닉스, 예, 삼성전자도 드디어 11만 원도 넘어갔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해선 GST, 예, 여기가 오늘 5%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풍력도 오늘 좋았고요. 네. ESS도 오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SK이터닉스 갔어요. 참 못 갔는데 태양광부터 신재생 다 하죠. 그리고 폴더블 폰도 오늘은 오랜만에 일부 반등했습니다. 아직은 좀 약하고, 예, 일부 반등의 게임주, HBM 관련주, OLED. 그 다음에 오늘 좀 빠진 거는 이제 여행주 좀 안 좋았고, 건설주 안 좋았고, 조선주도 오늘 좀 썩 안 좋았어요. 대한조선이 오늘 9%. 이게 왜 빠졌냐면은 그 보혜수 물량 풀려요. 예, 보혜수 물량 때문에 완전히 밀어버리고 있어요. 예, 곧 풀립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정된 거고 오히려 또 기회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삼성중공업도 빠졌고 대한조선은 일단 이제 보혜수 물량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현대대우건설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의류 쪽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뭐 빠지는 건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게 심한, 예, 자동차도 오늘 좀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건설기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건설기계도 대부분 부진. 예. 그러니까 AI에 뭔가 관련된 인프라 쪽은 다 좋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소외받는, 오히려 막 급나가고 이런 현상들인데 결국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예, 좀 못다한 것들은, 근데 사실 제가 내일 저희 또 지방에 강연회가 있어 좀 내려가요, 아침 일찍.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오늘 못 해드린 거랑 내일 일부 좀 하나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